안녕하세요. 사학개미 2020입니다. 보잉의 주가는 올해 들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잉의 주가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호재와 악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국발 737 맥스 운행 재가건입니다. 중국 항공규제당국이 중국 사업자와 보잉 737 맥스를 재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보잉 737 맥스의 운항 금지는 명백히 이 기종의 두 번째 추락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중국 항공규제기관은 보잉 737 맥스를 운행 중단시키고 자국 영공에서 항공기를 금지시킨 첫 번째 민간 당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은 미국 항공기 제조사에 매우 중요한 곳이고 중국도 거의 동일한 좌석 수용 능력을 갖추고 비슷한 엔진 구조를 갖춘 C919라는 단일 통로 제트기에 대한 인증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주요 항공기 프로그램에서 중국 항공기 시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잉 737 제품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 비행 금지가 이제 해제되면 보잉에게는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항공기들의 납품이 향후 어느 시점에 재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보잉은 더 많은 현금을 회수해 현금 흐름 프로파일을 개선하고 부채도 더 빠른 속도로 줄여 대차 대조표 건전성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결과는 보잉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보다 다각화된 생산 일정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생산량은 아직 완성되려면 멀었지만 재인증을 통해 보잉은 현재의 생산 수준을 높이고 결국 현재 목표 수준을 넘어설 수 있으며 더 많은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물량과 대당 생산 비용의 개선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좋은 소식은 경영진이 마침내 성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경영진은 보잉 787의 납품 재개, 재고 정리, 보잉 737 맥스의 생산 계획 등과 같은 특정 문제에 대해 거의 밝히지 않았습니다. 3분기 중 중국에서 737 맥스 비행 시험을 마친 데 이어 내년 1분기까지 납품을 재개하는 등 연말까지 승인을 향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잉사의 경영진과 실무자들이 아직 큰 개선점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가 일정을 고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잉 737 맥스의 재인증은 보잉이 단일 통로 제트기의 매우 중요한 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를 통해 보잉 737 맥스 재고를 줄이고 현금 성과와 부채 잔고를 개선해 대차 대조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보잉 737 맥스 부채 증가뿐 아니라 현재 발표된 것 이상으로 생산비가 추가 증가할 위험도 줄여줍니다. 이번 재인증을 통해 보잉은 2022년 보잉 737 맥스의 생산 수준을 월 31대로 늘릴 수 있으며 공급망 제약에 의한 제한이 없다면 그 수준을 더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보잉의 경영진이 드디어 현실과 일치하는 타임라인을 지킬 수 있게 된 것도 중요한 이슈이며 따라서 재인증은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 보잉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편 보잉 주식의 악재는 에어프랑스 KLM의 수주를 에어버스에 뺏긴 것입니다. 현재 맥스 프로그램에서는 납품을 늘리는 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납기 증가 속도가 저조하며 보잉 787 프로그램 납기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근 보잉은 에어버스에 두 번이나 경쟁에서 밀렸는데 이것은 회사의 제품 라인업 또는 가치 제한에 상당한 약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어버스가 에어프랑스 KLM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하면서 보잉사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현재 주문의 정확한 구성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100대의 에어버스 A320 네오와 에어버스 321 네오 주문이 혼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어버스는 더 이상 항공기 정가를 공개하지 않지만 2018년 정가를 사용한 에어버스 A320 네오 100대의 항공기는
122억 달러에서 143억 달러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어떤 항공사도 정가를 지불하지 않으며 실제 가격은 42억 달러에서 56억 달러 사이이며 주문 혼합이 범위의 더 높은 쪽에 가까운지 낮은 쪽에 가까운지를 결정합니다. 첫 배송은 2023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에어프랑스 KLM은 60대의 추가 항공기에 대한 구매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약 34억 달러의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에어버스에게 있어 이것은 주요한 승리이며 단지 주문의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KLM과 트랜스아비아의 비행대에서 상당한 수의 보잉 항공기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잉은 KLM과 트랜스아비아에 139대의 단일 통로 비행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프랑스 KLM이 에어버스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보잉에게는 큰 손실입니다. KLM은 보잉 737 계열의 모든 세대를 운영해 왔으며 마지막으로 생산된 보잉 737 차세대 항공기가 KLM 로얄 더치 항공에 인도되었습니다. 보잉에게 이번 패배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것은 보잉이 향후 KLM이나 트랜스아비아의 단일 통로 비행대에서 역할이 극히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139대의 보잉 737 기종 중에서 100대의 항공기 플러스 60대 이상의 옵션이 주문되어 있는데 이번 주문으로 보잉 737 기종 전체를 교체할 수 있으며 보잉 737 맥스의 역할은 거의 또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어버스에 대한 프랑스의 연결과 항공기의 통일과 같은 다른 추진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암스테르담의 허브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버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보잉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은 보잉이 에어버스 A321 네오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수주에서 에어버스는 비용 측면에서 보잉 737 맥스 사태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자 보잉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가격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 측면에서 보잉 737 맥스 10은 대형 단일 통로 세그멘트에서 보잉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버스 A321 네오의 능력과 에어버스사의 가격 책정력을 결합하면 보잉은 한 발짝 이상 뒤처져 있고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점유율을 잃고 있습니다. 보잉이 KLM과 같은 오랜 고객을 유지할 능력을 잃는 것은 월가 분석가들의 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안에는 보잉이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